그날 오후 남편의 방에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낯익은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오래된 테이프가 돌아가는 딱딱 딱딱 하는 작은 기계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버튼 하나 제대로 누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순간 제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누가 틀어둔 걸까? 어떻게 켜진 걸까? 그때 스피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하지만 지금은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제 남편의 목소리. 저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늘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은 치매를 겪는 가족의 마음을 한두 마디로 위로하려 하지만 그 무게는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주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름을 불러주던 입술이 어느 순간 저를 여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그 다음 날도 저를 향해 부르던 애틋한 호칭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엔 제가 건네주는 밥그릇을 어떻게 들고 무엇부터 먹어야 하는지도 헷갈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가 그렇게 말하던 마지막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로 남편은 식탁 앞에서 멍하니 젓가락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문고리를 돌리는 방향을 잊어버리고 저와 함께 걷던 길도 자꾸만 낯설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나란히 누워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딱딱 돌아가는 테이프 소리와 낯익은 숨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카세트 플레이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손이 닿기에는 너무 높은 선반이었기에 이게 어떻게 켜졌는지 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듣고 있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건 지금의 남편이 아닌 병이 시작되기 전 저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부르던 젊은 시절의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가끔 당신 이름이 입에서 바로 안 나와. 남편의 목소리는 평생 들어온 그 음색이 맞는데 어디선가 아주 조그맣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사람 가슴 깊은 곳을 눌러놓은 듯한
숨죽인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을 부르는 게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요즘은 그걸 잊을까봐 무서워. 그 말에 저는 손끝에서부터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남편이 무섭다고 말한 적은 48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테이프 속에서 그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말을 이어가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붙잡는 사람처럼. 혹시라도 나중에 남편은 길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소리조차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보게 되면 그게 절대로 당신이 싫어져서가 아니야. 내가 내 머릿속 길을 잃어서 그런 거지. 내가 당신을 잊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테이프 앞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평생 단 한 번도 제게 하지 못한 고백이 치매를 대비한 목소리로 너무 늦게 도착한 것 같아서.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했어. 그 마음은 어디에도 끊긴 적이 없어. 내가 기억을 잃어도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해서만 살아있을 거야. 말의 끝부분에서 남편의 숨이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그 작은 기계 속에서 새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눈이 그대로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제 앞에서 아무 표정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목소리 속에 남편은 40년 전 처음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 차이가 너무 가혹해서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울컥 하고 무너졌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테이프 속에서 아주 작은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작은 기계 속에서 꺼내려는 듯한 그런 조심스러운 숨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그날 내가 화냈던 거 기억나지?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테이프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살아있어서 더 가슴이 무너져 내리니까. 결혼한 지 30년쯤 되던 해 늦은 밤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제가 문을 여는데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히 삭혀오던 화가 그날만은 밖으로 터져나와 저는 이유도 제대로 모르고 작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평생 저에게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않던 사람이었기에
그날 남편의 날 선 목소리는 유난히 오래 남았습니다. 테이프 속 남편이 조금 떨리는 숨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그런 적 없었는데 그날은 괜히 심술이 났어.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 된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눈이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화를 낸 이유를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투정을 부렸는지. 여보, 정말 미안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끝부분에서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던 사람이 저에게 처음으로 꺼내는 후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나를 챙겨주고 내 버릇도 받아주고 내 말투도 다 이해해줬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어. 정말 너무 늦게.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제자리에서 48년의 결혼 생활을 한 계절, 한 계절 다시 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젊은 얼굴, 작은 말다툼 뒤에 방바닥만 보던 모습, 아침마다 먼저 내어주던 커피, 제 생일을 잊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아프면 누구보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던 모습, 그 조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제 가슴 한가운데서 울컥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시간을 거슬러 흐르듯 제 귀에 들려왔고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조금 늦은 사과를 평생 기다려온 것처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이프가 거의 끝나갈 즈음 잡음이 바람결처럼 스치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오래 지나 색이 바랜 필름처럼 희미한데 또렷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내가 당신을 못 알아보게 되더라도 남편의 목소리는 오래된 테이프처럼 끝이 살짝 거칠었습니다. 평생 단단했던 사람의 말투가 마지막 힘으로 매달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꾸 엇갈리던 남편의 눈빛, 이름을 잃어가던 입술,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숨이 가슴 위에서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테이프 속 남편은 조금 더 힘을 내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고 있을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지금 제 얼굴을 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데
이 목소리 속에 남편은 평생 저만 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기억으로든, 내 마음은 늘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는 마지막 말처럼 최대한 또렷하게 발음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말 한마디에도 진심을 꼭 눌러 담던 버릇이 그 속삭임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숨이 한번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부름 속에는 젊은 날의 남편, 아이 아빠였던 남편, 저를 사랑하던 그 모든 시간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숨 사이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그 순간 테이프의 마지막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느려지다가 딸깍 멈추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소리가 제 가슴 안에서 천천히 퍼져 마치 심장 한가운데를 얇은 유리 조각으로 그어놓는 듯 서늘하게 또 아프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바로 그 문장인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끌어안은 채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멈춰버린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제 심장만 혼자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 구석에 앉아 창밖의 겨울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흰 머리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그 사람의 어깨를 얇게 감싸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어디에도 닿지 않는 듯 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아주 살며시 올렸습니다. 남편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고 살결에서는 미묘하게 차가운 겨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야. 제 목소리는 속삭임과 울음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예전처럼 저를 알아보던 따뜻함도 낯섦도 심지어 혼란조차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겨울 하늘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조금 더 감싸주며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그 순간 어디선가 아주 작은 떨림이 울려왔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살짝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떨림이 제 손바닥에 정확히 닿는 순간 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온몸이 조용히 젖어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눈썹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만은, 그 작은 움직임만은 분명히 저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말보다 더 컸습니다. 남편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제 이름이 지워졌을지 몰라도 그 손끝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아직 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억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이런 작은 반응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리고 너무나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남편 옆에서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편의 손등에는 작은 힘이 들어옵니다. 얼굴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남편은 멀어지고 있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제 곁에서 천천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남편이 제게 가르쳐준 마지막 마음.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말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다면 여기서 살짝 털어놓아 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가 닿을 거예요.